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내용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사이다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의 직장맘 김민경 씨인데요. 결혼한 지 7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동안 시댁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아,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너도 힘들 텐데 그냥 쉬어라.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명절마다 오라고 재촉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요즘 코로나도 그렇고 너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굳이 올 필요 없다. 우리끼리 조촐하게 지낼 테니까 너희는 편하게 쉬어라 라고 하더래요. 민경 씨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다고 합니다. 아, 시어머니가 드디어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그래, 어머니가 그러셨어. 그럼 우리 이번엔 정말 쉬자. 아이들도 데리고 여행이나 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민경 씨는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래서 바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추석 연휴 3박 4일로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민경 씨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고 하네요. 호텔도 예약하고 렌터카도 빌리고 관광 코스도 다 짜고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 가족들은 아침 일찍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비행기 타는 것도 신나하고 민경 씨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에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이번 명절은 정말 다르구나.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우리끼리 편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픽업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은 제주 시내 중심가에 있는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고 첫날은 근처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일찍 잤습니다. 아이들도 여행 온 게 신나서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고요.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내려갔습니다. 뷔페 형식의 조식이었는데 음식을 가져오면서 민경 씨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누이 남편, 그리고 그 아이들까지. 총 7명이 한 테이블에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 씨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같은 호텔에 묵는 게 우연일까?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같은 비행기 시간, 같은 호텔, 심지어 자신들이 예약한 것과 비슷한 일정.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죠. 남편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기 봐. 우리 시댁 식구들이야. 남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네.
어떻게 같은 호텔에.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고 하네요. 남편의 반응이 생각보다 놀라지 않는 것 같았다고. 그날 하루 종일 민경 씨는 불안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도 혹시 시댁 식구들을 또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한라산 정상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단체로 인증샷을 찍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때 민경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뭔가 계획된 일이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우리랑 똑같은 일정으로 여행을 와? 설마 미리 계획된 거야? 남편은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민경 씨가 계속 추궁하니까 점점 말이 어눌해지더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잠든 후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단톡방을 발견했습니다. 단톡방 이름은 제주도 가족여행이었어요. 참여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자기 남편. 민경 씨만 빠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 이번엔 며느리 없이 우리끼리 편하게 명절 보내자. 시누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엄마, 맨날 눈치 보면서 명절 보내는 것도 지겨웠어요. 시아버지, 그래, 가족끼리만 있으면 훨씬 편하지. 남편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럼 민경이한테는 뭐라고 하죠? 시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게. 쉬라고 하면 되지요, 뭐. 그리고 제주도 호텔 예약, 항공편 예약, 관광 코스까지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경 씨네 가족이 예약한 호텔과 똑같은 곳, 똑같은 일정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미리 다 알려줬거든요. 민경 씨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7년 동안 시댁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명절 때마다 밤새워 음식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아이들 돌보고. 그런데 결국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아내와 아이들을 속이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민경 씨는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이없음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다고 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대요. 다음 날 아침, 민경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 그날이 추석 당일이었고, 호텔 로비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민경 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민경아? 너희도 여기 왔구나, 라고 했어요.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거였죠. 그때 민경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단톡방도 봤고 계획도 다 봤어요. 저더러 쉬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가족들끼리 몰래 여행 오신 거 맞죠? 그 순간 호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주변에 서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경 씨는 계속했습니다. 7년 동안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시댁을 섬겼는데 결국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네요.
며느리 없는 명절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민경아, 오해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라고 하려고 했지만 민경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요? 단톡방에 며느리 없이 편하게 보내자고 적혀 있는데 뭐가 오해예요? 그때 남편이 뛰어와서 민경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하지만 민경 씨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말려?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아내와 아이들 속이면서 시댁 편들기에 바빴으면서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시댁에서 며느리 따돌리기를 했나? 봐, 참 못된 시댁이네. 저 남편도 정말 나쁘다.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여기서 이러지 말자,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민경 씨는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고 가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민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단톡방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다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시댁 문화입니다. 며느리는 명절 때 일만 하고 정작 가족 모임에서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통역 앱을 써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민경 씨 편에서 저런 시댁이 어디 있어. 며느리가 불쌍하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시누이가 나서서 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가족 망신시키려고요? 라고 했는데 민경 씨가 받아쳤습니다. 가족 망신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가족? 망신이에요. 그리고 망신스러운 건 당신들 행동이지. 제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호텔 직원이 와서 손님들, 다른 투숙객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민경 씨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금방 끝낼게요 라고 했습니다. 민경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가족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을 거고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부터는 며느리 없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서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보다 시댁이 더 소중하다면 그냥 시댁에서 사세요. 저와 아이들은 저희끼리 잘 살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민경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 줘라고 했지만 민경 씨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진짜 후회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시댁 식구들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민경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민경 씨는 단호했습니다. 7년 동안 저를 뭘로 봤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결국 그날 민경 씨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주도에 남아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며느리 없는 명절 실컷 즐기세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서울로 돌아온 후 민경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NS에 이 사연을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줬다고 해요. 잘했다, 시원하다.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대요. 남편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계속 사과했지만 민경 씨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반성한다면 시댁과 선을 긋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민경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무리 사과해도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족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민경 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이 일이 소문나면서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고 해요. 며느리 없는 명절을 즐기려다가 결국 아들마저 잃을 뻔했다면서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죠.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민경 씨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경 씨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돌보고 시댁 어른들 시중 들고 정말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가족 회의나 결정에서는 제외되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남편의 배신이었어요. 아내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 그 남편이 시댁 편에 서서 아내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경 씨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들어보니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시댁에서는 민경 씨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자주 했었대요.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나서 고생한다.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살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까 그냥 넘어가자.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런 식으로 민경 씨의 마음을 달래기만 했다고 해요. 진짜 아내 편에 서서 시댁에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던 거죠. 이번 제주도 사건은 말하자면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7년 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모두 무너진 거죠. 민경 씨 입장에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경 씨가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폭로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동안 조용히 참아왔는데 결국 뒤에서 이런 식으로 놀림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배신감과 분노를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시댁 식구들이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며느리 없이 편하게 보내자. 눈치 보면서 명절 보내는 것도 지겨웠다. 이런 말들을 보면서 민경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이 가네요. 더욱 화나는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모르는 척 하다가 결국 들켜서야 사과한 거잖아요. 진짜 반성했다면 애초에 이런 계획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내를 속이면서까지 시댁 편을 들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호텔에서 벌어진 공개 폭로 장면도 정말 사이다였어요. 그동안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며느리를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걸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특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민경 씨 편을 들어주는 것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시댁이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경 씨가 SNS에 이 사연을 올렸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줬다고 하잖아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며느리들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다. 정말 잘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할 텐데, 과연 이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거든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민경 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족관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당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올바른 가족관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현재 민경 씨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계속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고 있다고 해요. 시댁에서도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지만 민경 씨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대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7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냐는 게 민경 씨의 생각이에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이 일이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면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고 해요. 며느리 따돌리기 했던 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죠. 특히 시누이는 자기 직장에서까지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정말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너희 집이 그 며느리 따돌림 한 집이야?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제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뒤늦은 후회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아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저런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이번 사건은 시댁 전체가 다 망신을 당하고 가족 관계도 완전히 파탄이 난 상황이에요. 처음에 며느리 없이 편하게 명절 보내자고 했던 그 말이 결국 정말로 며느리 없는 명절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이에요. 민경 씨는 현재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머물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직장도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잠시 떨어져 지내는 거야 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참기만 했구나. 나 자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앞으로는 누구든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민경 씨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존엄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